주택 부지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나에게 맞는 땅은 몇 평 정도가 될까요? 몇 평 정도의 부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일까요? 이 시간은 주택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인 주택을 지을 땅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요즘은 100평 이하로도 많이들 주택 부지를 분양하기도 합니다. 집까지 지어서 분양하는 곳도 있고 주택 부지만 분양하는 곳도 있는데, 남이 짓든 내가 시공사를 선정하여 짓든 아무튼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자, 아무개씨는 100평의 전원주택 부지를 샀습니다. 그럼 100평의 전원주택 부지는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가요? 아닙니다. 구입한 100평에는 도로 지분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택들은 통상 도로에 대한 지분이 10에서 20% 정도가 되는데요. 아무개씨는 구입한 부지 중 15%가 도로 지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4% 나오더라고요. 그럼 실제 85평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알땅이 되겠네요. 매수하려는 토지 주위에 주택이나 주택 부지가 많이 있다면 도로 지분이 낮아질 것이고, 집이 별로 없거나 나홀로 집이라면 도로 지분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자, 그럼 85평에 집을 지어 봅시다. 화면에 녹색 바둑판처럼 보이는 게 85평 땅입니다. 한 칸 한 칸 모두 가로 세로 50cm이고, 따라서 한 칸의 면적은 0.25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0.075625평, 그러니까 칸이 100개면 7.6평 정도 되겠죠. 아무개씨가 매입한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은 40% 이하가 되기에, 참 여기서 건폐율이란 용어는 건물이 땅과 접촉되는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개씨는 도로 지분을 제외한 85평에 40%가 되는, 즉 34평의 바닥 면적을 갖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넓은 마당을 원했던 아무개씨는 34평으로 지을 수 있음에도 20평으로 2층 집을 지어 40평짜리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5m 폭의 데크를 집의 남쪽과 동쪽에 설치하였습니다. 저는 2.5m 폭으로 데크를 했는데 여러모로 쓸모가 많더라고요. 그 위에 수영장도 설치하고 또 농작물도 말리고, 아무튼 1.5m 폭으로 데크를 설치했고 1.5평의 창고도 지었습니다. 창고는 꼭 있어야 합니다. 저도 1.5평 정도 되는 창고인데 각종 물건들, 전동기구, 일부 농기구 넣으니 좁아서 잔디깎기 기계 한 대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더라고요. 창고는 최소 2평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당에 텃밭도 할 생각이고 가끔씩 세차도 할 생각이라 수도시설이 꼭 있어야 하기에 수도가도 당연히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보통 전원주택은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정화조도 설치했습니다. 주택에 주차장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대의 차량을 주차할 주차장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문이 집 밖으로 열리면 안 되기에 집 안쪽으로 열리는 대문 열리는 공간을 포함하여 주차장 진입로 약간하고 또 주차장 부지를 전체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울타리도 필요하겠네요. 보통 단지형 주택단지의 경우 집 3면 중 보통 2, 3면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하는데, 다행히 전원주택 부지여서 이 아무개씨 같은 경우에는 집의 서쪽 경계, 북쪽 경계가 아무개씨 집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쪽과 북쪽은 서쪽 집, 북쪽 집에서 울타리를 만들었기에 아무개씨는 집의 동쪽과 남쪽에 울타리를 설치하면 되었습니다. 아무개씨는 상당히 건축에 해박했기에 건축 전 지적 측량을 해서 집의 경계를 확실히 알 수 있었긴 하지만, 실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웃과의 경계선 분쟁을 염두에 두고 지적 측량에도 오차가 있는 경우가 있기에 울타리는 경계선이 아닌 경계선에서 20cm 정도 본인 부지로 들어오게 하여서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간혹 대범하신 분들은 경계선에 딱 맞춰서 짓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다시 허물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한 주택에 쏟아지는 빗물이 남의 땅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축구 수로관을 설치했습니다. 축구 수로관, 배수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 처리 시설을, 이 빗물 같은 거를 PE 빗물바지 집수정 타입으로 깔끔하게 하고는 싶었는데, 아무개씨 지역은 축구 수로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노출이 되는 축구 수로관 타입으로 했습니다. 집 경계선에서 20cm 정도 마진을 주어 들여서 지은 울타리와
축구 수루관 설치하는 것으로만으로도 폭 1m, 길이 32m의 면적이 사라지네요. 자, 집을 다 지었나요? 마당에 몇 그루의 나무라도 있어야 준공이 떨어지죠. 이왕 심는 거 앞집 시선 차단용 겸 해서 폭이 좁고 높게 자라는 뭉그로우 나무를 7주 심었습니다. 주택에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 설치하는 게 썬룸인데 유리 온실이라고 보면 돼요. 겨울에 해만 뜨면 찜질방이 되고 또 난로도 설치할 수도 있고, 여름에는 유리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차를 마시고 쉴 수 있는 썬룸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동네도 거의 가구의 70% 정도는 썬룸을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썬룸은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설치한 분들 대부분은 매우 만족하고 일부는 매우 실망, 이 정도 느낌입니다. 아무개 씨는 창고나 썬룸도 주택 면적에 포함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주택 건축 허가를 한 번에 일사천리로 받고자 해서 주택 설계 시 창고와 썬룸을 미리 도면에 집어 넣어 놨기에 편하게 별도 신고 없이 창고와 썬룸을 지었습니다. 자, 집을 다 지었습니다. 아무개 씨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저렴하게 태양광을 올리고 싶었는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마당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데 보시듯 85평의 땅에는 3kW용 태양광 면적인 4.8평 공간이 필요한데 태양광을 마당에 설치하면 마당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당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보조금 없이 100% 자비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아무개 씨는 아이들이 풀장을 사달라고 졸라서 마당에 풀장을 설치하려고 알아보던 중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4.5m, 폭 2.2m짜리 인터넷에서 파는 조립식 수영장을 구매했습니다. 경험상 실제 써보니 4.5m는 되어야 그나마 편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수영장을 잔디밭에 올리면 잔디가 누렇게 떠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개 씨는 다행히 주차장에 수영장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바닥이 수평이 되지 않으면 수영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데 정말 완벽하게 수평으로 주차장을 잘 만들었기에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긴 하지만 수영장을 주차장에 설치하고 차는 좀 먼 곳에 대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만약 주차장이 완전 수평이 되지 않으면 수영장은 설치 불가합니다. 85평 대지에는 조립식 수영장 설치가 안 됩니다. 잔디를 죽이더라도 잔디밭 위에 올린다면 물론 가능은 하겠죠. 단독주택이라 자전거는 어디다 보관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의외로 자전거 보관하는 게 골치였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도 약 4평 정도의 썬룸을 지었기에 그 안에 자전거를 넣으면 되겠지 했는데 실제 넣어보니 썬룸 내부가 상당히 비좁게 되더군요. 아무튼 자전거 보관하는 것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텐트형 자전거 보관소는 몇 년이면 햇빛에 sak아서 찢어지더라고요. 아무개 씨는 창고가 제법 커야 된다는 것을 알고 별도로 자전거 보관소를 짓기도 뭐하고 해서 주택 신고를 하기 전에 창고를 한 평 더 추가한 2.5평으로 설계 변경하여 지었고 자전거도 편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주택 면적 20평, 썬룸 면적 4평, 창고 2.5평이니 합치면 26.5평, 따라서 건폐율은 31%가 되어 건폐율 40%를 넘기지 않았기에 무난하게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 승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만약 부지를 구매한 곳이 농림지역이라든가 보전관리지역이라면요, 그럴 경우에는 20%의 건폐율 적용이라 아무개 씨가 만약 이곳에 집을 지었다면 85평의 20%인 바닥면적 17평의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위로는 2층, 3층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바닥면적 17평짜리 건물을 짓게 되었다면 창고도 썬룸도 땅바닥에는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15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2평짜리 창고를 끝으로 지붕이 있는 어떤 건물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이 상당히 엄격해요. 건폐율을 벗어나는 모든 건축물은 불법이 되고 신고당하면 벌금을 내고 철거해야 합니다. 의외로 살다 보면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저는 주택 대지가 200평이 좀 넘고 또 텃밭 농사 짓는 거를 좋아해서 마당 한 켠을 약 30평 정도의 텃밭으로 꾸몄는데 30평이 그리 넓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더라고요. 향후에는 잔디를 더 걷어내고 텃밭을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암튼 아무개 씨는 사실 깔끔한 성격이고 농사를 썩 좋아하지 않고 단지 심심풀이 용도 정도로 필요할 것 같아서 마당 한 켠에 3평짜리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주말 농장 분양시 보면 한 구자가 3평 정도 하더라고요. 원두막도 하나 놓고 싶었는데 마당 공간이 사라지게 포기했습니다. 파고라도 놓긴 힘들겠네요. 과일나무도 몇 그루 키우고 싶었는데 옆으로 넓게 퍼지는 나무 특성상 나뭇가지가 옆집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에 또 포기했습니다. 축구 수로간 배수로 위에 블루베리 화분 정도는 올려서 키울 수 있겠네요. 자, 집을 다 지었습니다. 잔디가 있는 마당 면적은 자동차 한 대 정도 주차할 면적의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 텃밭 농사를 좋아하신다면 100평 부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구입한 100평의 주택 부지가 있다면 위의 예시처럼 건축하였다면 실제 띄워놓을 수 있는 마당 면적은 11평 정도가 되네요. 배드민턴 코트가 25평이니 배드민턴 코트의 40% 정도 면적이 마당으로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좀 더 큰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15평 정도의 바닥 면적을 갖는 건물을 3층으로 올려서 45평의 주택을 짓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조금 마당을 넓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 3층을 매일 이런 일 저런 일로 오르내릴 텐데 다리 근육은 좋아지겠지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 면적을 좁게 지으면 데크를 넓게 늘릴 수는 있겠죠. 그 위에 수영장을 놓거나 그 공간에 원두막을 올리거나 할 수 있겠네요. 위 영상에서 보아도 주택은 20평 정도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땅이 순수한 마당이 아닌 다른 용도나 활용도가 적은 용도로 전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팩트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것과 같은 정사각형 대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름모 아니면 사다리꼴 모양,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지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 활용도는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생각 외로 주택 부지 내에서도 다른 많은 곳에서 면적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마당이 넓은 집을 원하거나 넉넉한 텃밭을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주택을 지을 때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 필수적으로 여러 이유에서 마당이나 텃밭이 아닌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될 수밖에 없기에 향후 주택 건축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본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주택 건축 시에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면적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건축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당 텃밭 필요 없는 분들은 상관없겠죠.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